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에서 온 자동차 이런 별명까지 있었는데 결국 사라진 차죠. 터커 48. 네, 터커 48. 이 차에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 넘어서 왜 어떤 혁신은 좀 저항에 부딪히고 좌절하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자동차 한 대 얘기가 아니에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의 어떤 기대감, 또 거대 산업의 그런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관성 같은 거. 네, 관성. 그리고 프레스턴 터커라는 인물의 어떤 야망, 좌절, 이게 다 얽혀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 당시 사회나 경제 이런 배경 속에서 봐야 더 재밌습니다. 그럼 기술 얘기부터 해볼까요? 진짜 당시 미국 차들이랑은 완전 달랐잖아요. 그렇죠.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엔진의 뒤에 있는 거, 후방 엔진? 맞아요. 후방 엔진. 그것도 그냥 엔진이 아니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수평대양 6기통 166마력이나 됐고요. 와. 그걸 뒤에 뒀다니. 네, 대부분 미국 차들은 앞에 크고 무거운 엔진을 뒀는데 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실내 공간도 좀 넓어지고 소음이나 열도 줄이려는 의도였어요. 안전에도 엄청 신경 썼다면서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충돌하면 유리가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튕겨나가게 설계한 안전 유리. 오. 그리고 대시보드도 딱딱하지 않게 푹신하게. 또 헤드라이트가 가운데 하나 더 있었잖아요. 사이클롭스 아이라고. 아, 맞아요. 그거 코너 돌 때 비춰주는 거. 네, 그렇죠. 커브길 따라서 미리 비춰주는 거. 지금 보면 당연한 것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진짜 대단한 시도들이었죠. 차체 전체를 감싸는 프레임 구조도 튼튼했고요. 그 유명한 자동차 평론가 톤 메카일인가요? 그 사람이 시승하고 혜성 같다고 극찬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속력이나 핸들링이 당시 미국 세단들하고는 차원이 달랐다고 하죠. 제로백이 10초 이내였다고 하니까. 와,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게 혁신적이었는데 왜? 그러니까요. 그 혁신성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벽에 부딪힌 거죠. 기술을 완성도를 높이려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 필요했고. 아, 돈 문제. 네, 자금 압박이 심해지다가 결국엔 증권거래위원회 SEC 조사까지 받게 돼요. 어휴. 한데 설상가상으로 그 유명한 라디오 언론인 드류 피어슨이 터커한테 좀 불리한 의혹들을 방송에서 제기해요. 뇌물을 줬다니 이런. 진짜요?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 신뢰가 확 떨어지고 주가도 폭락하고 이게 거의 결정타였죠. 거대 자동차 회사들, 빅3라고 하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 회사들이 견제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 주장이 끊이지 않죠. 아무래도 자기들 시장을 위협한다고 느꼈을 수 있으니까요. 음모론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근데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긴 해요. 터커가 전쟁 끝나고 남은 시카고의 거대한 공장 부지 확보하려고 할 때나 또 철강 구하기 어려웠을 때 리퍼블릭 스틸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만 하거든요. 물론 터커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는 있었어요. 후방 엔진 차라면 체코의 타트라 같은 차도 있었고 유선형 디자인이라면 스타우트 스캐럽 같은 차도 있죠. 아, 그런 차들이 있었군요. 네, 근데 터커가 달랐던 점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차로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시대적 배경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차 대전 딱 끝나고 사람들이 뭔가 진짜 새로운 걸 원했는데 그렇죠. 근데 빅3는 사실 전쟁 전 모델에 그냥 크롬 장식만 더 붙여서 내렸거든요. 막 번쩍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바퀴 달린 주쿠박스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터커 48이 딱 나타나니까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엔 그래서 위대한 실패작이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군요. 네, 프레스턴 터커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극적으로. 아, 그랬군요. 네, 근데 회사는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터커가 제시했던 안전에 대한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충격 흡수하는 대시보드라든지 팝아웃 윈드실드 같은 것들.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후에 자동차 산업 안전표준 만드는데 확실히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아, 그럼 단순히 실패라고만 볼 수는 없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실패라고 딱 규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터커 48 이야기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만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혁신이 너무 크면 자본이나 정치, 여론, 또 기존 산업의 그런 저항 같은 거대한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기술 혁신 그 자체보다도 그 혁신을 둘러싼 어떤 사회 경제적인 역학관계, 심지어는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시장의 저항까지 이 모든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터커 48이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성공이냐 실패냐 그 결과 너머의 과정과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터커 48을 통해서 혁신이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비전이 때로는 정말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그 뒤에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기존 시스템하고 부딪힐 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 가지를 시사하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 혹은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